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 내셔서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구독자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에 시청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6일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 9일 전 정도에요.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9종목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에 만든 변화를 여러분들과 숨김없이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량 매도했던 9개 종목 그리고 그 자본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한 9개 종목을 공개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비양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니오 같은 종목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왜 하필이면 그때 팔았냐라는 좀 댓글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오 같은 경우는 한 달 주가 차트를 보시면 한 달 전의 주가랑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 14일 가장 낮았던 시기 최하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를 바라보면요. 무려 51%나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니오의 주식을 팔아서 테슬라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주식시장을 예측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제가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오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 자금을 빼서 테슬라에 옮겼는데요. 사실 같은 날짜의 그 변동상을 보시면 테슬라 주가 역시 32%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2%보다는 50%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그때 니오를 팔지 않고 테슬라로 그 자금을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니오라는 그 주식의 주가가 50%나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니오는 아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굉장히 좀 성장 위주의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더 커졌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니오에 갖고 있었던 그 투자 자금을 테슬라에 옮기면서 테슬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우량 주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부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은 더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좀 올바른 방향성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어볼 이 기사는 취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 하나의 메시지는 미국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률이 나빠지는 이유는 자그만 주식시장을 예측하면서 주식시장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외부 환경이 너무 불안전적이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죠. 자, 이런 시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이러한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우량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성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주식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코퍼레이션, 즉 기업이죠. 기업들이 하드타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게 이게 뭐냐면 어닝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포레이트의 프로핏, 즉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 리스크가 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좋은 기회들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특히 밸류 스톡이니까 가치주 중에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가치 주식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긴 그런데요. 이따가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
보시면 가치 주식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에서 고루고루 우량 주식들을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맞바람을 헤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공유를 해줬는데요. 바스켓 오브 스톡이니까 1년에 하나의 리스트에 여러 가지 주식을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공유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식들의 그 성격은 뭐냐면 굉장히 커다란 리턴 온 에퀴티 그로스를 보여준다. 자, 일단 리턴 온 에퀴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ROE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에퀴티는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부채를 빼고 남아있는 나의 자기 자본, 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리턴을 만들어내는가. 리턴은 순이익과 같은 얘기거든요. 넷 인컴이죠. 따라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은행에 두면 ROE가 2% 정도 나오겠죠. 이자를 지금 2% 정도 받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뭐 10% 정도의 ROE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1년에.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은요. 이 ROE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은 자본을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수익률을 올리냐에 따라서 ROE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골드만삭스가 소개해주는 이 1년의 주식들은요. 이 ROE가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동안 ROE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추세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우량 주식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turn on Equity, 즉 ROE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매트릭이다. 매트릭은 이제 평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을 수익성을 살펴보는데 측정하는데 중요한 평가 지수가 바로 ROE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해 2021년에요. S&P 500 기업들의 ROE 평균이 22.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코드라가 나와 있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22%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한 해 동안 수익을 22만 원 낸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은행에 들어가 있었으면 100만 원 가지고 2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았을 텐데 2만 원도 못 받았었겠죠. 근데 그거를 22만 원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이제 매년 1년에 22만 원이니까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와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S&P 500에 들어가는 미국 대표적인 우량 주식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이렇게 좋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가, 확대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칩 US 주식 전략가 데이빗 코스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올해의 전망을 보면요. ROE가 굉장히 챌린징하다. 좀 어렵다는 거죠. Many firms, 그러니까 다양한 그 기업들이 ROE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익률에 대해서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압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코스트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자재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중간재도 올라가고 있고요. 에너지 코스트도 엄청나게 뛰고 있죠. 가령 오일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대단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도 굉장히 커다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드에서 계속해서 모네터리 폴리시, 즉 통화 정책을 긴축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빌릴 때도 굉장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를 해도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 환경을 지금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ROE가 예전에 비해서 좋은 추세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이 ROE가 굉장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들을 50개를 선정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섹터 뉴트럴이라는 것은 섹터에 관계없이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들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언 스톡이라는 것은 중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ROE의 중간치를 보면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소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ROE가 12개월 동안 13%에서 16%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엮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개가 선정이 됐을 텐데 그중에서 오늘은 10개의 종목만 좀 공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고 있는 ROE의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주식 10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DIS, 월트 디즈니죠. 두 번째 NKE는 나이키고요. 세 번째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MDLZ입니다. 자, 마라톤 오일의 티커 네임은 MRO고요. 다음은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 PXD. 자, 그리고 알바말이 다시 나옵니다. ALB, 최근에 많이 등장하죠. 자, 파이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PFE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모든 리스트에 다 끼는 것 같습니다. MU죠. 자, 비자가 V가 티커 네임이고요. 마지막으로 IBM,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입니다. IBM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IBM 그러면 참 기업 이름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국제 비즈니스 기계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서 참 기업의 이름을 너무나 못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을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ROE를 추가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치주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 이 10개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시킹 알파에 먼저 도착을 해서요.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의 ROE 성장이 기대되는 픽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10개의 종목을 여기에 추가를 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소개됐던 10개의 종목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ROE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몇 개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를 통해서 ROE 성장률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성장이 있잖아요. 그로스. 여기 성장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성장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ROE 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YOY는 지난 한 해 동안 ROE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자, 작년 대비해서 ROE의 성장률은 39.96%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ROE가 추가적으로 18.97%가 추가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이키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ROE 자체가 아니고 ROE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키는 건강한 ROE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M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U 들어가서 성장, 그로스를 누르시면요. 여러 가지 성장률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ROE의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118%입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이 MU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ROE가 41%나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죠.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가시는 그런 종목은요. 직접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들어가셔서 ROE의 성장률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 가지 평가 지수를 가지고 각 종목의 투자 가치를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보실까요? 자, 레이팅 SA 오토 스코어를 좀 보겠습니다.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5점 만점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알버말입니다. 4.002죠. 그리고 두 번째로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3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비자가 3.71, 네 번째는 MDLZ입니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이 3.66이죠. 그 뒤를 이어서 마라톤 오일이 3.66, 그리고 PXD는요.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가 3.66, 그리고 디즈니가 3.5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주식들은 조금은 낮은 점수다. 뭐 그러나 3.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지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4.48을 받고 있는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하나는 비자입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이키도 4.41 좋은 점수, 그리고 몬델레즈가 4.34, PXD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가 4.26이고요.
4.7이고요. 디즈니가 4.20, MRO는요.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3.96, 그 뒤를 이어서 알버말이 3.90, 그리고 파이저가 3.63을 보이고 있습니다. IBM 혼자만 주황색을 보이고 조금은 낮은 점수죠. 자, 다음은 이제 퀀트스코어입니다. 퀀트스코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5가지의 팩터를 종합적으로 수치로 랭킹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 가장 위에 위치한 기업은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퀀트스코어가 4.38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5가지 모두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은 B+, 성장세는 A, 그리고 수익성도 A+를 받고 있고요. 모멘텀이 B-로 약간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EPS의 전망치 역시 B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가지 평가지수 모두 양호한 점수를 획득하면서 4.38이라는 좋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MRO,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이 3.49고요. PXD,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가 3.47, 파이자가 지금 3.47, 비자가 3.34, 디즈니가 3.2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그 밑에서 3.28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MU라든지 MRO, PXD, 파이자, 비자, 디즈니, 그리고 나이키 이 종목들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레이팅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위에 랭킹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치가 이 어닝의 전망치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가장 좋은 전망치의 상승 추세는 MRO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이 A를 획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이자가 A-, 디즈니 역시 A-를 받았습니다. 자, B+를 받은 종목이 2개인데요. 비자 그리고 나이키고요. 알버말 그리고 PX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B를 획득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랭킹에 등장했던 랭킹에서 상위에 랭킹됐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EPS 리비전도 좋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디비던드를 보면요. 자, 과거 12개월 동안 지급을 했던 배당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주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보면요. IBM의 배당률이 5%입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로 파이자 같은 경우는 3.01이고요. 세 번째로 몬달레즈가 2.19, 그리고 PXD는 1.50, 나이키가 0.87, MRO가 0.86, 알버말이 0.75고요. 비자가 0.65, MU가 0.26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배당률만 봐서는 만약에 배당을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IBM이라든지 적어도 파이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배당률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알버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지가 않죠. 현재 알버말만 좀 P 레이쇼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이고 나머지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조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현재 P 레이쇼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11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P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8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 현재 P 레이쇼보다 향후 P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것은 MU가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MU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은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지금 13.28배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오히려 MU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더 좋은 P 레이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몬달레즈가 19배, 20배고요. 그리고 이제 MRO가 굉장히 좋은데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배인데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7배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오일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IBM 역시도 24배인데 12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PXD 역시 29배에서 10배 정도로 뚝 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밑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주가가 뚝뚝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들도 이렇게 비싼 주식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키도 그렇고 비자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지금 현재 P 레이쇼가 너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PEG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장률 대비 P 레이쇼가 저렴한 종목들 첫
첫 번째로는 지금 파이저가 굉장히 좋습니다. 0.099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08, 나이키가 0.46, 그리고 몬델레즈가 0.87, IBM이 1.31 정도를 보이고 있다. 뭐 향후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G 레이시오가 좋은 종목은요.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5, 디즈니 0.77, IBM이 0.77, PXD가 0.78이고요. 알버말이 1.42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밸류에이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나와 있잖아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장부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장부 가치라는 것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다 빼고 나온 자기 자본이라 그랬죠. 쉐어홀더즈 에퀴티랑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장부상 가치에 비해서 MRO,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은 1.78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MU 역시도 괜찮습니다. 2배가 되지 않는 상태니까요. 세 번째로 PXD,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가 2.7배, 디즈니가 2.76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성장률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요. PXD가 154%라는 멋진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40%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이저가 굉장히 좋습니다. 95%라는 성장을 보여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24%, MRO는 79%, 24%, MU가 34%, 22% 나쁘지 않죠. 자, 나이키가 21%, 12%, 디즈니가 20%, 13% 정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과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뭐 파이저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MU 굉장히 좋은 두 가지의 종목,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도 이렇게 세 종목이요. 지금 밸류에이션과 성장률이 모두 뛰어난 종목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도 한번 봐야겠죠. 자, 수익률은 지금 넷인컴 마진이 중요하겠죠. 일단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가장 좋은 모습은 비자입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서 51만 원을 순이익으로 남기는 굉장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변함없이 넷인컴 마진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이저 같은 경우는 27% 나쁘지 않죠. MU도 24.86이니까 나쁘지 않은 넷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RO가 16.84, 몬달레즈가 14.97이고요. 나이키는 13.06, 그리고 PXD가 11.85, 그리고 IBM이 간신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주식들은 지금 두 자릿수가 되지 않는 좀 낮은 넷인컴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만들어내면 그 100만 원 중에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비자가 47%, 파이자가 37% 굉장하죠? 자, 그리고 MRO가 31%, PXD가 16%, 나이키가 10%, 몬델레즈가 9%고요. 자, IBM이 8.27, 디즈니가 8.04, 반면 MU 같은 경우는 4.76. 이 얘기는 뭐냐면 넷인컴 마진은 굉장히 좋은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낮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카펙스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프리캐시플로우는 카펙스를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펙스는 넷인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L에 소속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자, ROE를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수치죠. 오늘 그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ROE니까요. 자, 나이키가 45%, 비자가 35, 파이자가 31.87, 그리고 IBM이 23.73, MU가 1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턴 온 토탈 캐피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워렌 버핏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눈여겨봐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비자 같은 경우는 18%, 나이키가 17, 파이자가 15고요. PXD가 11,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가 넘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두 자리의 리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어려운 투자 환경에 그래도 ROE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우량 주식 10개를 우리한테 좀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이 10개 종목을 수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치적인 분석을 보시면서 마음에 끌리는 종목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워낙 지금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MU는 조금 제쳐두고요. 반면에 이 파이저라는 종목을 오래간만에 수치를 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여러 개 발견이 돼서요. 좀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해서 좀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자, 레이팅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퀀트 레이팅이 지금 3.47 홀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성장세가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닝을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A-니까 괜찮죠. 한 3개월 동안 총 19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어닝의 예측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19번의 업데이트 중에서 15번은 우상향했고요. 4번만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현재 점점 더 어닝의 예상치가 우상향하고 있고 향상되는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비던드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07%,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 넘어간다면 배당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하죠. 나쁘지 않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 배당 성향도 3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배당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난 12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준 기업이 바로 파이자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6.32% 정도 지난 5년 동안 배당을 성장시켜 왔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 이상 배당을 계속해서 매년 올려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P 레이시오 갭으로 보실 때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13배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을 보시면 원래 1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좋은 점은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8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 찬스인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좋겠죠. 자, 다음은 PEG 0.06 굉장히 좋죠. 그 얘기는 성장세에 비해서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프라이스 투 세일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3.6배 정도 올라가 있다. 이 수치도 나쁘지 않죠. 지난 5년의 평균은 4.25였고요. 자,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2.7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로 가겠습니다. 성장률이 아까 아쉬웠잖아요. D-라는 성장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레비뉴 그로스 성장률을 보시면 95%거든요. 아니 그러면 매출이 원래 매년 11%가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95%가 성장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러면 나쁜 것이 뭐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2개월은 95% 성장했는데 앞으로 12개월은 24%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이자라는 기업은요. 원래 매출이 10% 정도 성장하는데 그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4%의 성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의 성장은 178%입니다. 굉장하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38%가 넘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EPS, earning per share는 233%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34%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예측치를 봤더니 그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조금은 성장 추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점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도 189%가 되고요. 자, ROE가 오늘 주제였잖아요. 자, ROE, 리턴 온 에퀴티를 보시면 203% 정도 1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ROE가 18%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D-를 받을 정도로 나쁜 그 성장률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을 보면 A+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이 62%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왜냐면 원래 파이저라는 그룹은
그룹은요, 5년 평균의 그 총 수익이 77.86입니다. 근데 77% 정도의 형성되었던 총 수익률이 62%로 약간 떨어졌으니까 향상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자, 에빗 마진,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은 33%, 원래 28%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은 향상됐고요. 자, 넷인컴 마진이 27%인데요. 자, 원래 5년 평균의 순이익 마진이 27.4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37%, 5년 평균은 25%니까 잉여현금 흐름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향상된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ROE입니다. ROE가 31.92, 원래는 2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수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프라이스 리턴 보시면 S&P 500이 지금 밑에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이 파이저입니다. 자,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토탈 레비뉴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죠. 원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를 좀 우리가 스토리 부분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넷인컴도 비슷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인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러한 추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다음은 PE 레이쇼인데요. PE 레이쇼 역시 PE 레이쇼는 뭐 5년 내내 쭉 하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E 레이쇼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다시 예전처럼 좀 PE 레이쇼가 상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스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파이자는요, 그냥 수치적 분석만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은 기사를 읽어보고 현재 파이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 충분히 파악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주말에도 이렇게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아있는 주말 시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